패션위크의 계절이 왔어. 오늘은 우리 베이비들과 함께 2022 FW 컬렉션 쇼를 같이 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2022년 SS 시즌 트렌드 분석 영상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FW 컬렉션이 나온다미. 자, 쇼 영상 올라온 지 24시간도 안 돼. 따끈따끈한 컬렉션이니까 기대해도 좋아. 자, 그럼 렛츠 고! 슈스스 TV의 베이비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패션 입문 베이비들을 위해 패션위크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겠어.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패션위크가 열리지만 파리, 밀란, 뉴욕, 런던의 패션위크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4대 패션위크라고 얘기를 해. 패션위크는 보통 1년에 2번 열려. 2월, 3월에 가을, 겨울 FW 시즌, 9월, 10월에 SS, 봄, 여름 시즌을 선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는 컬렉션들은 2022년 가을, 겨울 FW 시즌 컬렉션을 미리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정기적인 패션 위크 외에도 매년 1월과 7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오뚜쿠티르 패션 위크도 있고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스윈 위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패션 행사가 존재해. 자, 2022년은 1월 14일 밀란 맨즈웨어 컬렉션을 시작으로 1월 18일 파리 맨즈웨어, 2월 11일에서 16일 뉴욕 패션 위크, 2월 18일에서 22일은 런던, 2월 22일에서 28일은 밀란, 그리고 이번 시즌 마지막은 2월 28일에서 3월 2일 파리 패션 위크가 열릴 예정이야.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이 오프라인 쇼,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접목돼서 보는 즐거움을 주는 디지털 쇼. 어떤 형태가 됐든 패션이 즐겁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지.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우리 봐볼까? 자, 그럼 일단 밀란 패션 위크부터 한번 같이 볼게. 프라다를 우리가 안 볼 순 없지. 바디 오브 워크라는 테마를 가지고 쇼를 했는데 그 유니폼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는 남성을 표현을 했어. 근데 이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했지. 굉장히 유명한 10명의 헐리우드 스타들을 런웨이에 세웠어. 각 브랜드마다 뭔가 특징적인 게 있거든.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일론 소재, 뭐 이런 이제 브랜드와 뭔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 보면은 그런 무드가 보여. 프라다 라프 시몬스 자체가 뭐 컬러 플레이를 아주 화려하게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컬러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은 뭐 그레이 이런 컬러들과 함께 컬러 베리에이션을 뭐 프린트에 녹아들게 한다든지 셔츠라든지 장갑 아니면은 다른 그런 뭐 디테일에 좀 그렇게 넣는다든가 믹스 매치를 잘 해서 룩을 만들어서 좀 부담 없으면서도 직업이 딱 보이게 이번 시즌에는 약간 그런 룩들을 좀 많이 선보이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디자이너를 또 한번 볼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실비아 벤츄리니 펜디의 펜디. 2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 좋아하는 거 있어? 개츠비 이런 게 20년대잖아. 뭔가 이렇게 안개 속에서 나오는 듯한 실루엣이 먼저 이렇게 보이는, 그런데 처음에 딱 보이는 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정말 미니멀한 로고의 디테일들을 셔츠나 코트 안쪽의 안감이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걸 표현을 한 거지. 근데 진짜 펜디는 명가인 것 같아. 늘 느끼는 거지만 그냥 고급스러움의 극치야. 카키, 그레이, 그리고 버건디 이런 컬러 플레이들을 하고 있고 20년대 풍의 그런 그 클래식이라는 게 어디에서 좀 보이냐면 카라라든지 큰 트렁크 같은 백들, 이런 체크 같은 것들 있지. 이런 데서도 그런 20s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무대가 멀리서 비춰질 때 보면은 펜디의 이 FF 로고 그걸로 지금 이게 디테일을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보이거든. 아, 진짜 기가 막히다. 너무 예쁘다. 어머. 이 옛날 펜디 이 디테일, 이 체인 디테일 너무 예쁘다. 아, 정말 파리 못 간 지 정말 너무 오래됐다. 내 사랑 에르메스. 베로니크 니샤니 양이 33년째 자리를 내놓지 않고 계시는 오 마이 갓. 너무 예쁘다. 어떡해. 세상에. 어머 이거 가방 뭐니? 가방 뭐니? 댄디하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 뭔가 이렇게 갖춰서 입었지만 너무 포멀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근데 그러려면은 깔끔하게 딱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재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 핏이 되게 예쁘게 보이려면 옷 자체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체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갑자기 여기서 새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솔직히 새우가 통통할 때도 나 옷 되게 잘 입었다고 생각하거든. 브랜드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계속 만드는, 예를 들어 뭐 옷을 입는 방식도 제한을 하고 있지. 이런 가죽 셔츠 같은 경우에 안에 프로볼을 입었는데 위에 또 카디건을 걸친다든지, 뭐 컬러 웨이 같은 경우에도 톤온톤으로 이렇게 매치하는 거. 아, 너무 예쁘더라 진짜. 에르메스는 정말 그냥 바이블이야, 바이블. 너무 예뻐. 아. 루이비통을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이게 164년 역사상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처음으로 LVMH에서 뽑은 거거든. 파리 패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질 아블로가 남긴 나는 이걸 사담으로 들은 얘기지 어디 기사에서 본 게 아니야. 오프화이트 쇼를 할 때 사실은 원래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다 들어갈 수 없어, 기자들도. 이걸 다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자기 쇼는 학생들도 봐야 된다고 하면서 4분의 1 정도는 무조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스탠딩이라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고.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아쉽게도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쇼 보면은 막 되게 막 라이브한 느낌이 들거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쇼를 보는 것도 되게 좋아. TV로, 나는 유튜브로 이제 막 쇼 이제 다 뜨면은 다 쇼를 그냥 틀어놓거든. 그냥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보는 것처럼 되게 기분 좋아. 음악도 되게 좋고.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를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트리뷰트하는, 그러면서도 되게 패셔너블한 그런 이미지로 담았고, 이거 천사, 이거 옷 어떡해, 이거 너무 멋있지? 대박. 이게 막 겹겹이 막 날개로, 그 여성복에서도 이번 시즌에 그 왜 나비? 이게 또 패턴 트렌드가 있거든? 근데 이게 나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냥. 하얀색이니까 더 막 너무 예쁜 거 있지. 디올. 킴존스. 너무 잘하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이거는 정말 꼭 봐야 돼. Il y a, au 완전 30 de 기저귀 l'avenue 너무 Montaigne, 예뻐. un petit hôtel particulier Ah. de 2 étages sur 얘는 un toit.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어머, 저거 어때? 다 사고 싶다. 커도 사고 싶다. 얘네는 막 액세서리가 이쁜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이런 주얼리 같은 걸 또 되게 잘 만들어. 남자 백이나 이런 거는, 모자 같은 건 여자도 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내가 은근히 좀 많이 샀어. 이 기본 수트가 진짜 다 너무 예쁜데 그거 변형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디올이 살아있을 때 자기 패션쇼에 사람들을 앉혔던 의자가 있어. 등나무 그 의자가 그 까나주 디테일이라고 이렇게 나무를 엮은 것 같은, 가방에도 그 까나주 디테일이 있잖아. 그 디테일을 가지고 만든 그 필팅이죠. 이번에 베레가 좀 많이 보이네. 이런 크로스백도 바깥쪽으로 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크로스로 해서 너무 예쁘게 살짝살짝 보이게. 이런 버켄스탁에 양말 신는, 양말에다가 버켄스탁 신는 그 문화를 호불호가 좀 있었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돼. 그걸 뭐. 내가 이번 파리 컬렉션에서 되게 보고 싶었던 게 겐조야. 사실 건너뛰었던 것도 겐조였거든, 과거에. 그래서 이 니고가 오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람이 좀 잘하는 게 이제 스트리트잖아. 근데 이 겐조라는 거는 하이엔드잖아. 근데 이 하이엔드와 스트리트의 그 매치가 아무래도 계속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들이 나올까, 어떤 룩이 나올까, 이제 이 겐조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지. 너무 예뻐. 다 예뻐. 기절이야. 어떻게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예뻐. 근데 그가 잘하는 게, 나는 이런 패턴도 잘할지 몰랐어.
그가 잘하는 게 스트리트의 그런 감성이니까 그런 무드를 여기 잘 섞은 것 같아. 점프스트 같이 만들었는데 셔츠에 타이를 하고 베레를 쓴 데님으로 만든 이런 수트도 그렇고 이게 겐조라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약간 이런 거. 난리남. 사진 찍고 난리남. 이거는 정말 리얼이야. 이 프론트로에 앉은 셀럽들이 이러면서 막 찍잖아. 이거는 정말 얘들이 입고 싶다는 거거든. 이런 유스보이 캡 그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군가 쓴다. 어떤 힙합퍼가 쓸지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본다 내가. 그리고 머리를 너무 잘 썼다. 어떻게 저런 타월을 줄 수가, 담요를 줄 수가 있니? 겐조라고 딱 박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르메이르. 난 얘는 너무 종류 너무 쿨하지 않니?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도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 같으면 안 봐. 자, 야외에 설치된 세트에서 했고 이 노메딕한 라이프 스타일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인상주의적인 풍경을 연출한 것 같아. 이 르메이르는 뭐 남성 쇼도 그렇고 여성 쇼도 그랬지만 보통 야외에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공간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크로스가 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쇼를 했었어. 르메이르 옷은 특히나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프렌치 시크라는 느낌을 더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은 거. 컷아웃도 굉장히 멋진 옷들이 많고 움직일 때 막 이렇게 너플너플거리는 약간 이런 실루엣들. 옷들이 다 뭔가 이렇게 길고 막 이런데도 바지도 막 그냥 막 씹으면서 그냥 구두 신고 막 약간 옷들이 다 그래. 원래 르메이르 스타일이거든 그게. 멋있어. 르메이르는 구두도 너무 편해. 안 신는 것 같아. 뭔지 알지? 근데 바게트 백은 사지 마. 아무것도 안 들어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중나단 엔더스 로에베. 나 로에베 요새 꽂혔잖아. 진짜 얘네는 되게 실험적인 걸 뭔가 이렇게 얘는 도대체 우리한테 이번에 뭘 보여줄까 봐. 이건 항상 로에베야. 그거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게 정말 조나단 앤더슨인 것 같아. 천재. 그리고 계속 뭐 보테가도 그렇지만 로에베에서도 이 고무로 된 신발 있지. 이것들이 나오거든. 그런 것들 이번에 좀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봐. 철사 좀 요번에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좀 끼워가지고 자유자재로. 어떡하니 얘는? 그리고 정말 시즌레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가죽 소재라는 것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갖고 내가 얼마 전에 로에베 백을 또 패딩이거든? 근데 그건 세일 안 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SS예요 이러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여름에 SS인데 발라클라바를 이렇게 쓴다니까. 자, 오뚜쿠뚜르. 1월, 7월에 또 이 중간에 프레타포르테 하기 전에 오뚜쿠뚜르 쇼를 해요. 근데 이 정말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의 이 오뚜쿠뚜르 쇼는 프레타포르테를 하는 사람들이 다, 디자이너들이 다 하는 쇼는 아니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섬세한 쇼이기 때문에 가격을 감히 매길 수가 없는, 진짜 이거는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쇼이기도 하고, 패션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디올 쇼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 이 지금 벽에 있는, 와우, 이게 그냥 그림 같잖아. 근데 이게 한 땀 한 땀 전부 공들인 자수로 만든 양탄자를 다 붙인 거야. 이걸 이제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 이 로댕 박물관에서 이 디올 쇼를 항상 하거든. 근데 그 정원에 위치한 쇼 공간을 완전 다 채웠고 380명의 장인이 28만 시간 동안 걸려서 제작을 했대, 이 테피스트리를. 미치지 않았니? 와,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지. 이제 이걸 하면서 전시회까지. 그래서 이걸 사실은 특히나 오뚜쿠뚜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말 이 막 인스피레이션이 되거든. 너무 아름다워. 공방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소재 담당, 디테일 담당, 핏 담당, 뭐 패널만 자르는 담당, 뭐 담당이 다 다르거든. 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시는 분들이 그 한 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몇 달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오더 메이드잖아요.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진짜 너무 멋있다. 이번 샤넬은 말이 나와.
SS 때는 뭔가 이 약간 레트로 무드로 막 모델들이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생기 있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플레이를 그냥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쿠뚜루에서 20년대 무드의 영감을 받아서 깃털과 플린지 그런 장식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프랑스의 현대 미술인데 유명한 그 화가인데 자비의 베이앙과의 협업으로 무대를 선보였고, 쇼 오프닝은 샤넬 재킷을 입고 정말 어마무지한 모나코의 샬롯 공주가 그녀의 에마 푸스푸스의 영상으로 시작을 해. 그리고 쇼 모델들도 실제 말을 타고 캐거크에 등장해서 드라마틱한 스케일이 큰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 정말 그 명품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모르겠다 이러고 사긴 사는데 이거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간 뭔가 이런 20년대 그 재즈한 그런 분위기가 뭐 플린지나 정말 막 이런 막 머리에 막 깃털 같은 거 달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 위대한 개츠비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런 데에 그런 무드를 갖고 와서 여기에 이제 그 룩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거 너무 예쁘. 하늘색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예쁘지 않니? 1년에 한 번을 입더라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샤넬 꾸뚜루까지 봤는데, 이제 막 또 따끈따끈한 발렌티노 우리 한번 볼까? 바로 지금 막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발렌티노. 진짜. 어머! 너무 예쁘다. 얘 메이크업도 너무 잘했다. 어머. 어머. 이거 뭐야? 나는 우리가 그 레디투웨어에서 볼 수 없는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 그냥 공주 드레스 막 어릴 때 우리가 꿈꾸는 약간 이런 상상 속에서 막 나도 그런 거 한번 입어봤어. 약간 이런 것들이 보통 오뚜쿠뚜루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런 것들. 와, 너무 아름답다. 큰 리본 장식이 있는 그 드레스가 옛날에 그 히스토리에 보면은 그 드레스들이 있거든. 그게 진짜 너무 예뻤는데, 이번에 약간 그런 디테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컷아웃으로 한 이 화이트 안에 입은 스타킹 같은 하의, 이것도 너무 예쁘네. 어머. 나 이거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오버사이즈 모델을 썼어. 그리고 이렇게 왜 그 연령대를 좀 다양하게 요새는 모델을 배치하는 그런 추세거든. 르메르가 좀 그런 편이긴 했었어. 그게 더 멋있어.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오뚜쿠뚜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섬세하고 브랜드의 헤리티지나 특징, 자존심을 보여주는 쇼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쇼거든. 프레타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 쇼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또 입어볼 수 있는 그런 룩들이라서 더 뭔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쇼라서 우리 베이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 패션은 보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또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고 비슷한 룩으로 우리가 좀 스타일링 공부도 할 수 있는, 눈을 즐겁게 하면 또 뭔가 기분이 좀 업되잖아.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베이비들과 이렇게 같이 비디오를 보면서 수다도 떨고 뭔가 패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댓글 많이 남겨주고, 그리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우리 베이비들.